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 하루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4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특히 국제 유가를 보고 또 어설픈 전문가들의 그런 설레발 그리고 그런 짓거림 등에 대해서 또 마음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멘탈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 전문가 컨셉이 아닙니다. 증권 전문가 컨셉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아마 방송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전업 투자를 함으로써 제가 매매를 할 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은 어떤 것이고 제가 바라보는 어떤 부분은 무엇인지를 제 머릿속을 압수수색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다방 미쓰리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다른 경제방송도 다양하게 들으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매매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딱 목표 주가 정해놓고 그리고 어쩌면 시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오히려 빠지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시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의 어떤 그 시각, 특히 증시에 대한 시각을 좀 다양하게 넓혀가는 그 가운데 그냥 돈다방 미쓰리가 점 하나 이렇게 찍어드리는 그게 활용 정점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뭐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으시는 어떤 경제 방송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98% 상승, S&P 500이 0.37% 상승, 나스닥이 0.27% 하락했습니다. 자,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발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소화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날 혼조세 뉴욕 증시를 분석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다. 이거밖에 더 이상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FOMC 회의가 5월 달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FOMC 회의와 금리 결정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어닝 시즌 이번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지 않은 어닝 시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눈높이, 즉 예상치를 낮춘다. 두 번째, 이번이 바닥이다.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2분기에 바닥치고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그냥 대충 포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뉴욕 증시 어떤 그 관점은 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국제유가를 얘기하면 이날 WTI가 80.42달러까지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이죠. 구체적으로 감산폭을 설명해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4월 4일이니까 다음 달부터 5월 1일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 원유 감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유국 3위에 포함되는 러시아는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감산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루에 50만 배럴씩 감산을 하는 이 계획을 연말까지 쭉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확산됐고 그 공급 차질 우려감, 공급 감소 우려감이 국제 유가를 다시 8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다시
또 국제유가 세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제가 지금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거든요. 어쩌면 경기 둔화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불나방 같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날 국제 유가가 감산을 한 것은 다시 지금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또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형성됐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다방 미스터리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가장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녀석이 뭐다?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이미 지금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는 GDP 경제성장률 뭐 이런 것들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모두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뭐 일부 지역에서는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즉 그 얘기는 국제유가가 여러분 이날 왜 감산을 결정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산 결정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국제유가 말씀드릴 때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방법, 하락시키는 방법, 뭐 생산 차질, 공급 차질, 뭐 공급 차질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석유관을 오염시키거나 석유관에 금을 내거나 아니면 국제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방법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국제유가는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상승한 이유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즉 공급 차질 우려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서 수요가 감소될 거를 예상한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미리 지금 감산을 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쓰리의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은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밖에 없습니다. 자, 미쓰리 머릿속에 2015년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쭉 모는 종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뭐 2015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최근 1년 전부터의 어떤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모든 경제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여전히 견고하다. 그 견고하다라는 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은 좀 작고 상사가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때려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싶다면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넘어가는 게 경기 침체다. 자, 올해 1월 달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뭐 야후 이런 기업들이요. 대규모 감산을 했습니다. 감산이 아니라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추가 감원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좋다라는 기업들도 복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미국 경제가 좋다면 절대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야, 미쓰리. 그래도 경기가 좋아서 좋지만 그래도 뭐 미리 준비하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정적인 그런 본능이 뭐냐면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돈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다면 당연히 특히 기업들은 그렇게 복지를 줄이거나 감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더 확장해서 더 돈을 끌어모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날 같은 경우는요. ISM에서 발표한 3월 제조 PMI 지표 2월 달에는 47.7이었는데 3월 달은 46.3입니다. 이거 기준은 50입니다. 점점 ISM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50에서 아래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경기 위축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달에 왜 가장 수치가 낮았습니까? 코로나 발생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단지 2020년 5월 달에 그렇게 안 좋았던 거는 코로나가 빵 터진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문이고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고 그 유동성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그 유동성을 회수하고자 금리를 인상하고 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3월달 PMI, 제조 PMI 지표는요. 2월 달에 47.3이었는데 이번 3월 달에는 49.2로 전월 대비 좋았습니다. 물론 그러나 기준선 50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 지표는요. 변동폭이 ISM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 PMI 지표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약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둘 다 똑같이 기준선은 50입니다. 제조 PMI 지표든 서비스 PMI 지표든 둘 다 기준선이 50이지만 살짝 서비스 PMI 지표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건설 지출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러나 경기 침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일단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지만 3월 초에 만들어낸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뭔가 일명 물갈이가 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뉴욕 증시가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좋아야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4월달 종목 장세 대신 청개구리 같은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삼성전자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이번에 어닝 시즌에 별로 그 실적이 좋지 않을 텐데 어닝 쇼크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들은 증시가 바닥을 찍고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보고서는요. 지금이 바닥이다. 업황 바닥이다. 사이클의 전환 국면이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이미 주식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고유 특성에 따라서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4월 3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4월 달 어쨌든 첫 번째 주에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4월 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그럼 다시 하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사고 싶어하는 마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올라온 가격도 있고 게다가 월요일날 빠진 거를 보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 다시 들어가겠죠. 자, 저는 주식을 하면서 기본이 그겁니다. 가장 안도감이 들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불안해할 때 조금씩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항상 주식시장은 돌아간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좋지 않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냥 종목 장세입니다. 네, 더 이상은 제가 표현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벤트 하고 있는 지금 종목들 중에서도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개들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는 녀석들도 크게 빠지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몸을 낮추면서 지금 점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4월달 종목 장세구나 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시황에 대해서, 자,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가장 아마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막 100달러, 120달러 얘기할 거예요. 자, 작년에 아마 이맘때일 겁니다. 그죠? 작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120달러 가고 막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150달러를 노래를 불렀죠. 그때 제가 여러분 2022년 국제 유가 평균 가격은요. WTI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한 80달러, 90달러 선에서 놓여 있을 겁니다.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렇게 미쓰리가 생각한 이유는 2022년 연초에 120달러 이상 올라갔던 국제 유가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경제 지표가 둔화됨에 따라서 가격이 꺾일 것이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국제 유가를 예상했죠. 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제 유가가 왜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감산을 했으니까 뭐 공급 차질이 되고 그리고 공급 차질돼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왜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감산을 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4월 5일 식목일인가요? 예, 식목일 날 또 더욱 좋은 방송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